특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기용 교수입니다. 오늘 건축의 날을 맞이하고 대한건축학회의 학술 대회에 겸해서 학술 유관단체의 전문학회들이 참여하는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인 영역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귀중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이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건축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모듈러 건축 구조체 내구성 향상 기술, 그 중에서도 프리캐스트 구조체 방수 방식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3개의 그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종합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수학회 김영근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2021 건축의 날 기념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를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무성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관련 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학회 PC구조체 방수방식위원회에서 건축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모듈러 건축 구조체 내구성 향상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김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 발표로 첫 번째로 건설 발주 수요 변화에 따른 건설 생산 방식의 시대적 요구를 발표해 주실 우리 김규영 교수님, 두 번째로 PC 구조물의 누수와 방지 대책을 발표해 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윤 교수님, 세 번째로 수조 구조물, 즉 폐수 처리 구조물의 PC 생산과 방수 방식 공법을 발표해 주실 윤우옥 안생기술 연구소장님,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주관해 주실 동양미래대학교의 장덕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의 2021 건축의 날 기념 관련 학술단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구조물의 부실 시공의 대명사로 치부되는 핵심 키워드가 누수, 즉 방수 구실로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밀착형 주거문화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 파괴와 안정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쾌적한 공간 파괴,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스마트 건설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방수 산업의 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공이익 도모와 더불어 국가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건설방수학회는 누수 없는 구조물 건설을 위하여 건설 환경 조건에 적합한 최적 방수 공법 선정 평가제도, 방수 성능 등급 인정제도 등을 도입을 통한 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국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 확보와 자산 가치 보존, 방수 산업의 안정적인 시장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방수학회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2018년 10월 18일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에 11월 학회 성립총회를 열리되 2020년 3월 3일
공식적으로 학회 설립의 승인을 받고 탄생한 신생 학회입니다. 건축 관련 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조물 누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국가 인프라 자산 가치의 향상과 국민 안전 공공이익 도모 국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학회를 소개드리며 인사에 가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근 학회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제 세 개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건설 발주 수요 변화에 따른 건축 생산 방식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먼저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주제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큰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듈러 건축, 프리캐스트 부재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료에 여러 가지 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큰 꼭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이제 건설 산업의 현황과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건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타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좀 낮은 것으로 많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발주 방식의 형태도 좀 많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큰 방향을 중장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 방식에 대한 전략, 즉 프리캐브리케이션과 모듈러 생산 방식의 그 요구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모듈러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건설 생산 현장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주로 재료와 건축 부재를 생산을 하는 이제 방식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능 설계라고 하는 부분, 즉 이제 오늘은 이제 내구성, 방수,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로 얘기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성능 체계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설 산업의 이제 변천 과정을 제가 좀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막 이렇게 좀 크게 잡아봤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역사가 참 짧다. 예. 또 100년도 되지 않고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전체 그 산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처음부터 그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최초에 1945년에 미 공병단으로부터 발주된 군납 이제 공사 발주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 후에 그 여명과 태동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과 수장 과정에서는 62년에 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부터 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국가 이제 정책으로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도성장기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200만 호 주택 건설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이제 붕괴되는 사고도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IMF를 맞게 되면서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고 하는 전환기를 맞게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적인 발전 이후에 건축 산업, 건설 산업의 이제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이제 강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비쿼터스, 그 스마트 도시, 그 생산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체계,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이제 있어 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안정 하향기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건설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이제 그 변화가 될 건지라고 하는 근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담론의 과정에서 많은 저 전문가들의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이후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첨단 그 이제 기술, 혁신 기술들이 건설 산업과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더군다나 이제 그 올해죠. 탄소 중립 공공이 이제 그 발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건설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산 방식과 발주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래 변화와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사회 변화의 주요 이슈는 뭐 이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격차, 첨단 IT 기술의 융복합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국가 혁신 전략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저성장 시대, 글로벌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가 같이 공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이제 유엔이 정한 공통의 그 가치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이슈에 대응해서 우리 건설 산업의 이제 대응 전략은 이제 이런 거죠. 그 건설 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은 더 고도하게 이제 높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건설 숙련자 기술자들이 많이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 건설 기술자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이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요소 기술과 우리 건설 그 시공 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아울러서 스마트 건설 기술 정책에 따른 시행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건설 사업의 총 생애 주기의 그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고 건설 시설물의 자산 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내구성적인 차원에서 그 주요한 그 이제 구조물의 수명, 그 이제 그거는 다 거의 물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데, 물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되고, 그 이제 순수한 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폐수도 있겠죠.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리해야 되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반해서 우리도 이제 건설 기술의 목표를 다시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주 방식에 있어서 발주자와 생산자, 계약자 간의 이런 생산성의 재고 의미가 좀 있겠다. 이제 그런 거죠. 역시 그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경제 산업 활동이다.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제공,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고 고도의 경제 산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나 파이낸스, 핀테크 이런 관점에서 이 건설 산업을 경제 활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많이 있죠. 그래서 건축주와 생산자 간의 어떤 관계, 이 관계는 주로 건축주는 이제 저비용, 그 높은 품질, 고성능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짧은 납기, 군기 단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 시설물에 의해서 투입된 투자 자본을
빨리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요한 관건이죠. 이제 그런 관계에서 우리 저 건축 전문가들, 이제 생산자들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생산의 그 효율을 이제 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견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계약자는 저 사업의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사업을 이제 또 그 수주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사업의 회전율, 그다음에 경쟁 그 우위, 그 기술력과 관리 체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건설 사업의 발주 요건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어떤 것이 이제 주요한 항목이냐라고 봤을 때,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를 위해서 건설 생산의 전략과 생산 효율성이 핵심 전략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발주 요건이 부동산 프로퍼티와 이제 기술의 합성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관점에서 단순히 그냥 시설물을 이제 그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전제가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설물에 의한 그 부동산 자산 가치에 의해서 영위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 그 이익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과 접목을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로부터 이게 회수되는 이익들, 경제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뒤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역시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부동산과 이제 자금 조달, 예산 조달의 그 금융과 기술, 부동산과 기술 하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사업 발주의 그 요건이 이런 관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건설 산업의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과히 이제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이제 자주 여러 이제 맥켄지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기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건설 사업에 관여되는 참여가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 기능으로도 대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참여 주체가 많고 다양한 이제 그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조업처럼 생산하는 그런 생산 체계가 전 다르기 때문에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기술의 개발처럼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의 그 생산성, 그 노동 생산성, 이걸 좀 보시면 제조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 타 산업들은 꾸준히 이제 생산성이 이제 개선이 되고 높아지고 있고, 그 반면에 건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별로도 봐도 요게 이제 그 4개 분면에 보면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생산성도 높고 거기 노동 생산성에 이런 이 시간당 노동 생산량 이것도 이제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거기에 좀 현재 이제 미치지 못하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선진 외국에 비해서
지금 저 생산 그 양이 한 3분의 1 정도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산업의 그 미래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될까 방향입니다. 건설 산업의 기술보다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핵심 산업 분야와 융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이제 작성이, 이제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첨단 그 핵심 이제 그 소재 내지는 뭐 이제 IoT 기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건설 기술화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전통적인 건설 산업의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된다.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영역을 단순히 우리가 설계와 시공을 의뢰를 받아서 이제 계약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건설 사업의 타당성, 기획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 해체, 소멸 전 영역에 걸쳐 총 생애 주기에 걸쳐서 건설 산업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걸 앞에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건설 산업을 도급업으로 이제 봤습니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그다음에 건설 용역, 설계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그 건설 산업의 기존의 영역에 그 밑에 보이시는 최근에 그 첨단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건설 산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융합이 되는 그런 체계를 요구받게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화가 아직 이제 되지 못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의 증가율은 정체를 하고 있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사선으로 높은 데 보면 그 정보통신이나 제조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산업의 태생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간극을 이런 융합의 디지털 융합의 건설 기술화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절차로 취지로 그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2018년도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에 이제 첨단 기술이 있고, 오른쪽에 설계 기획, 그다음에 시공, 유지 관리 전 분야에서 첨단 기술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융합 기술을 이제 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거는 그 제도적인 이제 문제인데요. 건설업종의 분류 체계가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류 체계 대공정화에 의해서 발주 업역이 이제 확장이 크게 이제 묶였다. 근데 29개의 그 이제 전문 건설의 업종이 지금 14개로 통합이 돼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순기능도 있지만 전문 기술, 건설 기술에 이게 통합해서 이제 발주가 되다 보면 기술 개발이라는 어떤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제 우려도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방식에서 이제 미래의 이제 현황과 지금 대공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건축 생산의 그 방식이 변화가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이제 발주자가 요구하는 생산 방식에는 낮은 비용으로, 그다음에 짧은 공기로, 그다음에 고성능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방식이 이원화가 되지 않겠나. 즉
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 건축 생산 현장 생산 방식은 현장에서 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원화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공장에서 재료나 이제 부재, 건축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현장에서는 주로 간단하게 이제 공정이나 작업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듈러 전에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이런 이제 발주 방식의 그 수요가 나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국법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타설 이제 방식과 현장에 조립하는 그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 두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좀 그 생산 방식에서 합리성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가설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나 이런 설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 트랙이 생산 과정이 공장과 이제 현장에서 나눠지게 되면 공정관리상에서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가설 시설물들이 많이 필요치 않고 하기 때문에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의 방식이 많이 이제 선호가 되고 있다.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사업의 기획 당시에 발주 방식이 이제 이렇게 보면 주로 크게 예산에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 관리이죠. 얼마만큼의 사업 이제 그 건설 사업이 합리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생산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관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가 중요한 이제 예상되는 리스크 포인트가 좀 이제 생겨났습니다. 공정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식을 노동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다. 작업의 안전도 필요하다. 공정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간섭이 되는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건 공정상의 문제고요.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공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시공 일지나 이제 오류 점검을 하는 피드백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건설 산업은 이제 민원 다발성의 그 산업이라서 분쟁과 민원의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생산 방식이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투트랙의 생산 방식이 많이 이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일정 기간이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실제적으로 이제 모듈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캐스트 부재를 이제 그 주요한 구조 부재를 철근 콘크리트 이제 부재를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사전에 이제 공장에서 미리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조립하고 PC 조립에 이제 단입 검사하고 양중에서 조립하는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캐스트 방식에 대한 합리성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이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공법에 대한 이제 장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부재 공장 제작 생산으로 더 품질이 확보가 되고 정밀하게 생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제작의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제 효율성
그다음에 이 접합 부위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호환성에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 주제에 이제 맞는 것처럼 그냥 부조 부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접합 부위를 복합화 시킨다거나 마감 재료를 사전에 더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작업의 요소를 현장에서 많이 줄이는 그런 방법의 그 생산이 가능하죠. 그런 등등의 뭐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그런 등등의 그 이제 장점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모듈러 방식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이 이제 이런 그 시도가 이제 그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공기단축이나 그 예산 전체 그 사업 기간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시공에 의한 여러 가지 공해,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고요.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최소화되고 시공 안전의 환경이 이제 확보가 된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저 프리캐스트나 모듈러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분심으로 본론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생산 방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거의 기본인데요. 건축 재료를 어떻게 잘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부재를 만들 때 이런 것들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재료서부터 이제 재료 시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건축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성능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의 부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부재, 외벽 내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여러 가지의 그 재료가 최적의 상태로 접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외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요구 성능들이 있습니다. 물도 새면 안 되고 외부에서 소음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줘야 되고 열 효율이 이제 단열이 되어야 되고 등등 그 설계자나 유저의 수요자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성능 목표를 걸고 거기에 이제 그 달성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접합을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 이제 그것이 이제 건축 부품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와 이제 그 생산자가 이제 양쪽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오늘 해 주실 이제 관련된 주제는 이제 부식 내지는 누수,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요구 성능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국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법, 어떤 재료로 생산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서 그게 이제 설계상에서 이제 성능 설계상에서 이제 그 목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제 방수 이제 성능 평가나 방식, 부식에 대한 내구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최종적으로 재료가 선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부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 빌딩 퍼포먼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고 부품에 대한 이제 성능을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를 이제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방식
방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워터프루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보호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표하는 요구 성능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성능 1, 2, 3 단계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결로나 이제 누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구 성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식성, 침식이나 이제 내구성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그 아주 그 침식 작용이 아주 강한, 방수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그 이제 고도의 그 성능을 요구를 하는 단계, 이 프로텍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요구 성능에 맞도록 성능 수준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재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단계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런 그 사례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부재 방수 방식, 프로텍션의 그 부재 생산 방식을 이제 요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이제 프리캐스트를 이제 공장에서 사전에 외벽 쪽에 이제 방수 방식의 그 재료 공법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생산을 해놓은.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마감재를 또 다시 이제 시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작업량이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되면서 그 이제 공정관리상의 그 효율성이 이제 높아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산 방식이 바뀌지 않겠냐,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오상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 행사를 주관하게 된 그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휘장으로 함께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PC 구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규영 교수님께서 향후에 프리패브리케이션 조립식 건축물의 어떤 방향과 또 생산성, 또 스마트 기술 시대에 어떻게 생산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하시는 차원에서 조립식 구조물, 특히 PC 구조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발표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 조립식 구조물의 형태로 생산과 시공이 되는 그 건설 구조물의 형태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번성과 쇠퇴를 이렇게 반복해왔던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그 컨스트럭션 관련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듈러 개념의 그 건설 생산 방식, 그리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패널라이징 건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인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사용성 차원에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제목으로는
조립식 구조물의 현황, 취약점, 그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방수 방식적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PC 건축물 주로 이제 공동주택 생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제가 건설 활동, 건축 생산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1980년도 말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공동주택 200만 호 건설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지역에 일부 시범적으로 PC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서는 상계 주공 8단지, 중계 주공 6, 7, 8단지가 PC 아파트로 건설이 됐고요. 또 송파에 있는 올림픽 기자촌도 시범단지 역할로서 PC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에 분당의 시범단지 양지 야탑 지역, 안양의 호계 샛별, 용인의 기흥 구갈, 수지, 부천 중동 등 약 17개 단지가 만들어졌고 이게 93년, 95년 준공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는 통계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80년대 말로부터 95년 때까지 준공하는 한 5년, 6년간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프랑스 등에서 외국 기술을 PC 생산 업체만 해도 약 10여 개가 등장을 해서 이 당시에 많은 PC 아파트들이 이제 건설되어졌고 사용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PC 공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이 사업을 접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PC 구조물이라고 봤을 때 콘크리트 강도 품질, 아까도 설명이 계셨던 어떤 현장에서의 공기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또 노동력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특히 콘크리트 강도도 현장 타설보다는 공장에서 기계적 생산 또는 안정적 품질 관리를 통해서 품질이 많이 우수했는데 문제는 조인트 처리를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사나 자료들을 이번 세미나 자료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왜 이렇게 좋은 기술과 공법이 더 이상 성장을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그 뒷글에 그 기사의 뒷글에 조인트 처리가 실패했다. 이 얘기는 뭐냐? 누수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옆집과의 소음 문제, 또 열 에너지 유출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입주자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컸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패 요인이 안전성이 아닌 이 사용성, 기능성, 쾌적성에서 이 주거 건축물에서 안전성도 제1순위로 중요하지만 그게 안전한 이후에는 결국은 사용성, 기능성, 쾌적성이 떨어지면 이 집 같지 않은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받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자꾸 발생하고 조립식으로 지은 집은 안 좋더라. 이러한 그 오해를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PC 사업이 점점 쇠퇴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 습식, 내력벽식으로 아파트 공사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시범단지적인 입장에서 시행을 했던 데서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전부 내력벽 습식공법으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은 공법이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도입되는 이유는 아까 김기현 교수님 말씀대로 스마트 건설 기술 시대에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공기 절감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 문제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52시간 근무라고 하는 건설 환경도 바뀌고 또 AI, 로봇, 스마트, ESG 경영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탈현장
OSC, 옵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탈현장 체제로 경영 시스템도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또 특히 지하 건설, 지하 공간 건설이라고 하는 또 특수 건축 시설, 토목 건축 시설에서의 기반 시설 등 새로운 건설 산업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콘크리트 구조체의 장수명 요구, 최소한 100년 이상을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구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PC 구조물이 많이 다시 새롭게 각광을 받고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 구조물 그 조립식 프리패브리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PC 구조물은 뭐 장대교량, 고가도로, 뭐 지하 터널 구조,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은 PC 구조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에서도 지하 주차장, 지하 수조, 폐수 처리 시설, 우수 저장 시설, 또 플랜트 공장, 또 창고, 물류 창고 등 이런 데에서 역시 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모듈러 건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패널라이징 건축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지금 PC 구조물로 사실상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 수조, 폐수종, 이 물에 스며들기 상당히 취약한 환경 조건에서 PC 구조물을 PC 공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구조 안전성 저하보다 자꾸 누수 문제로 인한 후속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항상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2018년 국토부에서 스마트 건설 시대 로드맵에서 시공 분야에서 설계 분야에서도 3D 설계라든가 전 단계 융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만, 시공 분야에서도 모듈, 제조업 생산, 또 자동화,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장 생산 쪽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향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과거 처음 80년도 말 90년도 초에 공동주택을 PC로 건설을 할 때 각 단위별로 모듈로 잘라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부분적으로 보면은 패널라이징 개념으로 또는 기둥이라든가 또 벽체, 또 주차장, 또 암거 등의 PC 구조물을 이용해서 주거 건축이나 지하 창고 건물,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든 이후에 누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누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계자나 건설사나 사용자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 안에서 임대로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물론 하자 분쟁의 어떠한 그 해결 요인으로서 나름대로 보수 조치라든가 후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 대안을 세우고 있지만, 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쪽이 적극적인 접근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모듈 개념이고요. 그래서 주택을 1층과 2층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패널 형태고, 패널 자체에 단열성, 차음성, 내화성, 방수성을 전부 부과를 한 다음에 패널을 만들고, 그 패널을 직접 조립을 하면서 하는 약간 다른 형태의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전부 이 조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디테일이 사실은 우리가 잘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 PC를 조립을 할 때 과연 이 조인트에 대한 처리를 누가 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명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PC를 생산하는 공장 차원에서 조립을 한 이후에 어떠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C 조인트 처리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PC를 가려다가 공장에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공사가 그 PC의 공법에 대한 조인트 처리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설계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 주체가 상당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PC 구조물에 대한 조인트 처리의 기술 기준, 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토목용어로 PC 지하 해저 터널, 지하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지하차도 등 최근 고속전철이라든가 KTX 연장선, GTX 연장선들이 전부 도심지를 지나가면서 상당히 시민들의 어떠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 세그멘트가 전부 PC, 프리캐스트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인트 처리, 또 방식 처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되어야 100년, 200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지하 공간, 수조 공간, 해저 공간 등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인트에서 누수 문제라든가 또 표면에서의 방식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내구 수명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 이 해저 터널을 우리나라 거가대교도 이와 같은 공법으로 해상에서 교량이 올라가고 바닷속으로 터널이 지나갑니다. 이때 터널과 터널의 조인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방수적인 차원에서 또 이 PC 터널의 표면은 항상 해수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방식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좀 더 기술 기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해양 건축, 토목 건설에서 이제 PC 구조물이 계속적으로 수중 구조물 또 기반 시설에 사용되면서 고성능의 방식, 누수, 차수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특히 지하 공간이 계속 증가되면서 지하철이라든가 통신구라든가 전력구, 각종 또 지하 상가, 지하 거주시설 등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에서의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식 조치, 또 조인트 부분에서의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 조치 등이 적극적인 기술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서 도시 생존형 건축 토목이 또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든가 또 바다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생존 시설로서 앞으로의 콘크리트 방수 벽의 시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0년, 200년 장수명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생산 기술로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콘크리트 부분은 방식, 화학적 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료적 조건이다 보니까 방수 방식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우리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의 성공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기술은 반드시 토목시설 및 건축 지하 시설들은 누수 방지 대책으로 방수 방식 기술이 좀 더 적극적인 기준화가 돼야 되고, 거주 시설로서는 공동주택 등
소음 방지 대책, 차원 기술과 또 열에너지 유출 방지 대책, 단열 기술들이 이 조인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는 방수 기술로서는 조인트 누수 방지, 방식 기술로는 구조체 표면에서의 화학적 침투 방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PC 구조물에 대한 조인트 방수가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그래서 조인트를 종류를 보면 이건 뭐 다 이미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공줄론, 조절줄론, 컨트롤 조인트, 또 절연줄론, 또 치마줄론, PC 접합부줄론, 또 신축줄론, 지연전, 딜레이 조인트, 지연줄론 등 다양한 줄론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일반 그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서도 의도적으로 만드는 줄론과 조인트들이 있지만 PC 구조물인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 현장 조사 차원에서 다녀온 현장들입니다. 그 PC 그 오른쪽에 이제 지하 차도 등 PC 구조물로 만든 그 조인트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터널, 전력구라든가 통신구에서의 누수 사례, 또 교통 터널에서의 누수 사례, 지하 수조에서의 조인트에서의 부식, 방식 상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및 교량, PC 구조물에서의 이 조인트에서의 그 누수 문제와 부식 문제, 또 조인트에서의 이제 방수층의 그 파단 상태, 또 실링 조인트의 파단된 상태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 물 또는 폐수 구조물에 대한 그 시방서, 또 콘크리트의 그 파이프라든가 맨홀, 또 프리캐스트 박스 구조물 등에 대해서의 그 유연성을 갖는 조인트 실란트의 시방서 등 이러한 구조물에 또 건축 프리캐스트 조인트 디테일에 대한 어떤 표준 이런 것들을 갖추고 PC 생산과 시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방수공법 시방서, 또 철도공사 시방서, 기타 방수 저널 등에서도 이렇게 조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중국 표준에서도 지하공정 기술 규범, 또 터널 방수 시방 등을 통해서 지하철에서의 세그멘트에서 어떻게 방수 방식을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듈 건축이 시작됐을 때도 미국의 시가 산업에서는 PC나 모듈러 디자인, 조인트 디자인의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각종 재료적인 특성, 요구 성능, 시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의 회사의 기술로서 정립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또 같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이제 수직 조인트, PC 조인트에서의 수직 조인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 처리의 종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 그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평 조인트에 대해서도 수평 조인트의 종류별로 또 조건별로 또 건축물의 조건별로도 다양하게 그 명시를 해서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시공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라펫 조건에서도 이 조인트라든가 조인트 파라펫의 조건과 종류에 따라서도 이 처리, 누수 안전 처리, 방수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전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도 조금
수준이 그렇게 막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PC 구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형태와 도면에서 디테일에서 표시가 그 방수 조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상당히 그 다양한 PC 구조물이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조인트의 조건과 종류에 따라서 그 디테일한 그 설계와 또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술 기준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국의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방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방수 업계에서 공식적이고 또 통계적인 차원에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한국은 건설 신기술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 속에서 이 조인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기업의 기술로서 갖고는 있지만 신기술의 적용이라든가 또 비용 문제, 또 설계적 접근에서의 누락, 미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 기준에서의 공통적인 표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곳에서는 이 PC 공동구라든가 이 조인트에서 한 10mm 정도의 어떠한 그 10mm 이상의 그 거동이 발생했을 때 방수층이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하는 그 연구도 추진을 하고 또 비행장과 같은 인천공항이나 비행장과 같은 곳에서 위에 기반 활주로 시설의 진동이 밑에 공동구라든가 조인트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사용 조건 또는 그 구조물에 처하는 환경 조건에 맞는 조인트에서의 방수 설계를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의 시공도 이것은 특수한 그 기업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면 실제, 시트제, 그 다음에 다시 실제, 시트제 등 또 보호층, 또 2중, 3중으로 이 조인트의 거동 조건, 이격 조건에 맞도록 보강형 방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공항 활주로 같은 그 조인트에서도 이 조인트 실제의 조건을 단순한 실란트, 뭐 실링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항의 움직임 조건, 거동 조건, 온도 조건, 또 비행기 이착륙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붕 구조물이라든가 또 외벽 구조물 등에서 누수의 차단을 위해서 이 벽 형태의 패널 형태의 PC 조인트 부재에 대해서 방수층을 어떻게 줘야 될 건가. 그래서 조인트 보강과 그 다음에 시트제 보강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붕의 철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온도 거동이 심하다 보니까 조인트에서 온도 거동에 견디는 또 바람이라든가 풍압,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조인트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환경 조건을 고려한 사용성을 확보하는 그 기술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지하 교통 터널 또 터널을 좀 PC 조인트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런 것도 조인트에 대한 보강 방법 또 이렇게 녹화에 의한 처리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고 또 기타 지하 주차장 등의 PC의 조인트에 대해서 일일이 전체적으로 거동 대응형 실제를 사용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통신 전화국과 전화국 중간에 기지국, 통신 기지국들을 수없이 많이 설치를 하면서 PC 구조물이 사용되면서 이 조인트를 전체적으로 완전 풀탱킹으로 감싸는 방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인트에 대한 그 우리나라 기술, 외국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PC 구조물이 갈 때 조인트 기술은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제 표면 방식 기술은 어떻게 할 건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방식은 도마계, 패널계, 시트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오폐수 처리 수조굴, 하수도 시설, 정화 시설, 반도체 시설, 축산폐수 시설 등에서 방화수소라는 강한 알칼리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표면이 상당히 부식이 컸던 그런 상태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수도 시설 구조물에서 주로 염소를 이용한 소독을 할 때 방식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배수지, 정수지와 같은 수조 구조물이 이와 같이 부식되어 있는 조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식 조치로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염소 소독을 하는 그러한 시설물에서 방식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와 같은 표면 열화, 노출, 자갈 노출이라든가 균열 등이 상당히 많이 수처리 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면 방식 기술로는 이와 같이 이제 에폭시 코팅을 이용한 도막계 방식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 에폭시 계통은 이렇게 수포 현상이라든가 방락, 용출, 피놀, 박리, 균열 등이 많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막계에서의 이러한 하자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으면서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싸움을. 그 다음에 이제 도막계에서도 역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기술로 패널, 그래서 이제 타일이라든가 기타 자기질 타일이라든가 유리계통이라든가 이런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하면서 또 방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타일형이다 보니까 타일형 패널이다 보니까 이 조인트의 문제, 또 틈새의 박락의 문제, 또 그 뒤에 바탕체와의 부착의 문제 등이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탈락 문제, 깨지는 문제, 조인트 문제 이렇게 한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화학적 처리된 물들이 이 틈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조체에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새로 등장한 또 공법은 이 시트계의 재료로 콘크리트 전체를 이제 감싸는 기법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트와 시트의 조인트 처리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포 현상이라든가 또 시트의 방향성, 주름, 또 탈락, 또 용출, 또 이 시트를 붙이기 위한 접착제 문제, 접착제뿐만 아니라 이제 고정용 이제 철구를 이용해서 또 붙이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또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들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PC 구조물의 표면 방식 기술로서는 지금 신기술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폴리프로필렌 시트 코팅 방식 기술을 이용해서 일체화, PC 콘크리트와 일체화 생산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보강 기술을 접목시켜서 완전한 방수 방식을 이루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PC 공법, 지하나 수조 구조물, 해안 구조물 등에서 적용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공장에서 직접 PP 폴리프로필렌 PC 표면 위에다가 PPCT를 코팅 처리를 바로 해서 생산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현장에서는 이 PC와 PC 코팅 처리한 PC를 조인트에서 보강 기술을 하는 기술이 앞으로 PC 산업의 발전에 큰 방수 방식 기술로 기술의 방향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더 디테일한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얀센의 윤우 기술소장님께서 설명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 그 내용 그 끝에 부분에서 오상 교수님께서 간단히 그 PC 생산 그 이제 방수 방식 그 일체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세 번째 발표의 내용이 이제 그거 같습니다. 그 수조 구조물, 폐수 처리 구조물의 PC 생산 방수 방식 공법에 대해서 안센 기술연구소 윤우옥 소장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안센 기술연구소의 소장 윤우옥입니다. 먼저 이러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설방수학회장님과 이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다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시공하고 있는 수조구조물의 PC 생산과 방수 방식 공법으로 향하면서 저희들이 명명한 PCPL이라고 명명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폴리프로필렌 라이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에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PCPL 공법과 이 PCPL 공법은 PCPL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자체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조인트 부분, 그 다음 디테일 부분, 그 다음 바닥 부분을 이렇게 같이 시공을 해서 완성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실제 하면서 얻은 그 장점과 그 다음 어려운 점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방수공법에는 많은 재료들이 그래도 있고 한데 이제 방수와 방식을 겸해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또 더 적어서 한정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도료계인 FRP, 폴리우레아, 에폭시 이런 게 이제 방식 재료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시트계로서는 P와 PP 이런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법은 시트계로서 PP 폴리프로필렌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PP 재료가 이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방식 재료 중에 P와 더불어 이렇게 가장 내화학성이 우수한 제품이고, 그 다음 또 이제 친환경성과 비용출성에서 우수해서 식기나 위생 음료 용기로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PCPL 공법 개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도료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이 조인트가 없는 이런 훌륭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균열이나 고단 박리 이런 쪽에 되게 취약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트계는 공장에서 생산되므로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또 가장 우려되는 조인트가 많아서 조인트의 품질 확보가 관건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수 방식계에 사용되고 있던 시트계가 주로 이제 밀착 형식이 아니고 고정 형식으로 이제 바탕하고 떠 있는 이런 쪽에서 착안해서 PP 재료를 사용해서 뒤에 이제 PP 재료의 부직포를 열로 함침시켜서 그걸 저희들은 이제 세라믹이라는 접착제로 이렇게 접착시키는 공법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과의 떨어져 있는 걸 좀 극복하고 이렇게 누수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PC 라이닝 공법이라고 RCPL이라고 저희들 이제 명명했는데요. 이 RCPL은 모두 현장에서 시공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능도 감소가 되고 고당 고령화가 되고 고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작업 가능 일수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위가 밀폐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을 위한 가설물인 전체를 다 설치하는 가설 비용이 또 증대되고, 그다음 지금 안전 보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서 이게 작업 효율도 이렇게 굉장히 낮게 되고, 이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게 다른 외적인 문제들이 좀 더 대두돼서 이게 PC화시키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먼저 이렇게 라이닝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법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개발하게 된 배경 자체가 ESG 경영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와 중대재해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첨단 산업인 나노 반도체 공장 등에서 수질 관리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PCPL이라는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PCPL 공법이란 프리티스 콘크리트의 폴리프로필렌 라이닝 시트를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PC 공장에서 PC 부재를 생산할 때 이 PP 시트를 부착 생산해서 현장에서 방수 시공, 그러니까 공장에서 방수 시공을 어느 정도 해서 현장에서는 실제 하는 방수 시공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RCPL은 이제 현장에서 구조물을 다 완성한 후에 이 폴리프로필렌 라이닝을 방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과 그다음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력들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 가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두 개를 접목해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PCPL이 적용이 가능한 부분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벽체, 이제 기둥, 그다음 상부 천장에 있는 슬라브하고 쪽은 PCPL이 되고 이제 바닥은 지금 아직 저희들 적용을 못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현장에서는 조인트만 처리해서 방수 공사를 완성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공법적 특성으로는 이제 우리가 스터드 시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돌기 시트를 시트에 부직포가 붙어 있고 그 부직포 위에 저기 동그라미 쳐진 여기 돌기가 있습니다. 저걸 몰대 깔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부직포하고 콘크리트하고 붙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이 돌기가 콘크리트 속에 박혀서 그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외형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음식이나 다른 거기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이 유수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PP가 PE에 비해서 이제 높은 온도에서도 긴장력이 강하고 그다음 내마모성이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인트 열융착을 하고 나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거는 용접입니다. 용착 부위에 한 번 더 용접을 함으로써 조인트 쪽 안정성을 더 구축한 그런 공법입니다. 기존 공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기존 공법은 구조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 방수 방식이 필요한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공법인 반면에 PCPL 공법은 구조체가 형성되기 전에 PC 공장에서 PC 부재를 생산할 때
이렇게 라이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현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그다음 또 가설제를 좀 적게 쓰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는 비교되는 공법이고요. PCPL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현장 설치 이후에는 RCPL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PC 적용 부위와 이제 RCPL의 적용 부위를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거더 부위, 거더는 이제 3면으로 3분의 이제 콘크리트가 쳐지기 때문에 3면으로 하고, 그다음 기둥 부위, 기둥도 이제 3면이 전체가 다 되는데 3면은 PC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설할 때 하고요. 3구 한 면은 이제 서터드가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RCPL로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3면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다음 전정, 슬라브, 그다음 벽, 이렇게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PC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바닥, 그다음 PC 조인트, 그다음 PC 월하고 바닥하고 조인트, 그다음 전정에 슬라브 조인트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PCPL의 이제 기본 규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렇게 정한 이유는 현장에서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PC 공장에서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공장에서 만들어 오자라는 이념으로 이제 지금 조인트 쪽에 폭이 한 50mm 정도만 여유를 남겨놓고 저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해서 이제 시공하면 아까 진정 조인트 좀 넓은 데도 있었고 막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진정 조인트인데 이 부분을 좀 좁은데 좀 넓은 것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 할 때 이렇게 조금 오래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적게 해서 현장에서 시공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공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이제 폴리프로필렌 원재료를 압출해서 생산을 하고요. 거기에 부직포를 붙이고 그 위에 이제 서터드를 붙여서 PCPL 전용 라이닝 시트를 제작하고요. 저걸 이제 PC 공장으로 옮겨서 PC 생산할 때 먼저 이렇게 계단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PC 몰드에 요 PCPL 돌기 시트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철근을 배건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금 이제 요거는 양생이 돼서 이제 밖에 이렇게 양생 놓고 저 캔동을 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양생이 끝나고 야적돼 있던 부재가 고양을 하고 운반을 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조인트들이 이렇게 다 남는데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이제 지금 요 조인트들이 지금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정은 아직 조금 덜 되고 있는데요.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닥은 이제 RCPL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조인트 쪽은 수직 수평 쪽에 익스트루드로 그 용접기로 한번 쏘고 그 위에 다시 시트로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그 양측면에 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코너 쪽에 조인트 쪽에 많이 보강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시공 완료하면 담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 이동할 때 처음에 이제 오류가 조금 있었지만 이제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작업 절차를 확인하고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전체가 한 구조물이 아니고 이렇게 방수가 있는 데도 있고 방수가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수제를 설치해야 될 부위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되고 나면 이제 시트를 재단을 하고, 그다음 이제 PC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PC를 양중하고 들고 뭐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홀 같은 거 있고, 그다음 또 나중에 칠판이나 뭐 다른 거 부착을 하기 위해서 앙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여는 부위를 보면 보고 다 이제 커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몰드를 청소하고 PP 시트를 부착하고, 이제 요 시트를 부착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담부를 잘 부착을 안 시키면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게 이제 뒤로 돌아가서 나중에 시트를 이렇게 오염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철근 배건, 콘크리트 타설, 그다음 양생,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요는 부위들이 조금 불량이나 뭐 찢긴 부위가 생기면 PC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보수를 하고, 그다음 보양을 하고 이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공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설치 전까지 단계고요. 이 이제 사진으로 보면 시트 생산하서 운반해서 몰드 청소를 하고, 시트를 깔고 배건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다음 스팀 양생을 한 후에 이제 야적장 이동해서 야적을 해놓고, 이제 현장에서 반입이 필요하면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수할 거 하고, 그다음 보수가 끝나고 나면 보호 필름으로 랩핑을 해서 보호를 해놓고 이제 야적장에 사놓고요. 그다음 이제 고개 들어와서 현장에서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조인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PC가 운반되고 나면 이제 일반 콘크리트하고 똑같이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다음 PCB 부착 부위에 대한 바탕 정리를 하고, 그다음 PC가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차가 생겨 있고, 아까 이제 오 교수님께서 조인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위에 대한 단차 정리, 그다음 메꾸고, 그다음 이제 기존 앵커 부위, 그러니까 아까 PC에서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앵커 같은 부위 이런 것들 다 보수를 하고, 그다음 PP 시트를 부착하고, 조인트 열풍 융착하고, 그다음 용접하고. 그러니까 융착하고 원래는 옛날에 융착만 했는데 조금 더 보강을 위해서 용접을 이렇게 담부 쪽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을 완료하고 방수 테스트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장 운송, 설치, 현장 설치가 되면 조인트 이연부 충진하고, 조인트 이연부 이제 PB로 마감을 하고요. 그다음 바닥은 시트 재단하고 세라믹 교반해서 바닥 시트를 붙이고, 시트 융착하고, 그다음 용접을 하고 조인트 쪽에, 그다음 스테이트하고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공법에 사용되고 있는 시트 조인트나 이제 요는 공법에 대한 접착 상세를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오브랩으로 이렇게 오브랩 조인트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맞댐 조인트를 하는데, 맞댐 조인트를 할 때는 양쪽으로 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용접을, 요 부분은 용접을 하고, 하부는 시트와 시트 사이하고 담부를 이제 익스트루드 웰딩이라고 하는데 이 용접을 합니다. 이 오브랩은 이제 요 부분, 여기서 요까지는 이제 융착을 하고, 요 부분은 웰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직 조인트인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 위에 이쪽에 이렇게 시트가 요 위에 조인트 있지만 보면 이쪽에 이제 융착을 하고 수직으로 다 용접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전장과 코너 부위의 모서리, 그다음 바닥하고 바닥 모서리 부분은 이제 우리가 PC를 할 때 끝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아까 이제 단면은 50인데 50에서 100 정도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부도 마찬가지고 할 때 이제 시트가 이렇게
양쪽에서 만나면 이게 익스트루드를 하고 거기에 다시 이제 저희들은 R 시트라고 하는데 그냥 PP 시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가끔 다른 지금 저희들이 MPP라고 해서 한멜트 시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인트 쪽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슬리브 배관 주변에 마감하는 디테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매입형 이제 이게 기존에 다른 재료로 되어 있으면 이제 PP 배관 같은 걸 다시 삽입하고 하는 이건 조금 특별한 그 다른 보는 디테일입니다. 지금 저희 공부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PC 공장에서 생산하는 PP 돌기 시트라고 스터드 시트라고 돌기 시트고요. 여기 이제 부직포만 돌기가 없고 부직포만 있는 돌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시트고 여기 이제 MPP 시트라고 해서 이 PP 시트에 고정착 멜트를 한 멜트를 부착시켜서 이제 조인트 부위에 나중에 쉽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일부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그다음 요 세라믹은 이제 바닥 쪽에 시공을 위해서 이제 바닥 접착제로 사용. 요거는 여기 PP 롤 시트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인트 보강, 코너 보강할 때 쓰는 그러니까 PP 시트 자체로만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용접봉입니다. 지금 코너 부위에 있는 하를 보면 코너 부위에 아웃 코너, 그다음 뭐 인 코너,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서리 부분, 그다음 지압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예, 이거는 모든 부자재하고 사용 자재를 사용해서 PCBL 공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CBL 공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 보시면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될 작업량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바닥 말고는 7에서 80% 정도는 지금 PC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조인트나 밑에 하부 디테일 같은 그런 것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효율이, 그러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보가 이제 한쪽은 7m 정도 되고 한쪽은 이제 13.4m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제 높은 보소 작업이 이제 PC 공장에서는 바닥 내지 이렇게 조금 한 키 높이 정도에서 올라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PC 부재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트를 하면 뭐 폭 1m, 1.2m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조인트가 많이 생기는데 PC 제작할 때 저희들이 폭이 뭐 2m, 2.3m 이랬기 때문에 그걸 한 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트 수가 이렇게 디테일 쪽, 뭐 마감하는 쪽은 그하지만 시트 자체의 조인트는 상당히 줄어서 방수 품질 쪽으로도 유리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점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PC 생산 업체와 이제 우리가 그 PC 공장의 사업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보다 이제 PC 공장 작업자들이 이제 이 협조를 좀 잘 안 해주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저것도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건설계에 적용되고 얘기가 되면 이제 건설사나 이렇게 발주처하고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다 이제 PC 양중이나 이렇게 보관하고 적재해 놓을 때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그 PC 공장에서는
방목 암흑들에게 받쳐도 이제 콘크리트가 손상될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수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급조도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ESG 경영이 이 지금 주 대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 중대재해법 등에 따라 이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기술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밀폐 공간이라서 저는 부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실제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면 생산 성향 50%, 40% 이래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좀 개발해서 이렇게 좀 감도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세는 이게 원래 안세는 물이 안 샌다라는 안세인데 저희들 이제 어쨌든 친환경 방수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호옥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은데, 예, 종합 토론은 우리 통일미래대학교의 한덕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한건축학회에서 여러 가지 세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에서는 건축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모듈러 건축 구조체 내구성 향상 기술, PC 구조체 방수 방식 기술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오늘 세 분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토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접속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또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 등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질문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의 PC 산업 벤처는 1900년대에 공동주택을 위주로 이제 PC 공법이 굉장히 아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이후에 이제 PC 공법이 누수라든지 침기라든지 결로 또는 일부의 구조적 결함 등 이유로 침체했었죠. 그런데 그런 침체한 상황이 오히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빨리 하게 되는 그런 또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에 있을 때 시공 경험이 있는 이름을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흥상업유통센터에서는 지하층 1층은 제일 층은 R시구 조체로 지상 3층은 P시구 조체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또 구조적 결함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PC 구조체가 한참 성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침체에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의 조형 구조체라든지 또는 공장 건축물 이런 건축물 위주로 PC 공법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업화 건축은 어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지하 주차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하 구조체는 RC 구조체로 하고 지상에 티피컬하게 반복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그런 지상층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그런 문제점이 아직도 어떤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발제자
그 분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에 LH라든지 SH, GH공사 등에서도 이제 공동주택에 또는 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PC 공업화 공법이 적용이 점차 이제 감소된 이유는 앞에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강도라든지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현장의 시공의 문제점라기보다는 접합부의 어떤 누수 문제, 균열 문제, 그다음에 결로 문제, 이런 에너지 또 손실 문제 이런 거가 많아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PC로 짓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체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3표 PC라든지 또는 까뮤 ENC라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지구 온난화의 CO2의 그 저감을 위해서 PC 공업화 건축 또는 모듈러 건축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젖소의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그 일을 볼 때는 간식을 듣고 훈련을 시켰더니 금방 그 용변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젖소가 많이 탄생이 되어서 그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지구 온난화에 큰 그런 기여를 방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건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미콘의 뭐 8호제 또는 골조공사에 참여하는 기능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또 52시간 문제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향후 이렇게 현장에서 타설하고 현장에서 조립 모든 것을 실시하는 그런 특식공사보다는 PC 공업화라든지 또는 모듈러 아까 패널라이징 컨스트럭션 이런 공법을 많이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경쟁력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모듈러 건축도 지금 현재 몇 개 그 기관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연구와 현장에 설계 적용을 또는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문제는 모듈러 건축도 현장에 거의 한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그러한 그 공법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모듈러 건축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약 한 뭐 30%, 40%만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현장에서는 거의 접합부의 조인트 문제, 그 다음에 방수 문제, 그 다음에 뭐 난방 문제 이런 거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PC 공업화라든지 모듈러 건축 이런 등등이 선호하지 않고 계속 그 침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발제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PC 공업화 건축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발제자분에게 몇 분께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또 접속자 여러분들도 아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을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용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C 공업화 건축하고 이제 모듈러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PC 제조 공장이라든지 건축 설계 사무소 또 현장 시공의 그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뭐 간단하나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이제 건설 생산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산업의 이제 생산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이제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국법적인 이제 측면. 부재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이제 그게 도로교통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PC 공장의 위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죠. 이제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요구되는 성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성능 공법이라고 하는, 성능 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연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계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최근에 LH나 이런 이 유니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건축물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접속하신 분들 중에 혹시 PC 업계 또는 건설 현장 또는 이런 PC 공업과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성 문제인데요. 그게 사전에 우리가 PC 제작할 때 방수했을 때 하고 제작 후에 현장에서 방수 시공을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가격 측면에서는 어떤지 그거 좀 여쭤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C 공장에서 하는 게 이제 가격이 조금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벌칙적 계약 그건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하면, 그러니까 고소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면 한 30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 정도가 이렇게 PC 공장에서 한 2달간 한 70% 정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다른 재료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거나 가설비 이런 쪽은 충분히 이렇게 다운이 된다고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계속 축적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축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가설 비용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센의 하이테크 사업부의 최혜문 전무입니다. 제가 좀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저는 삼성, 평택에 있는 S사와 이천에 있는 S사에 지금 우리가 PP 방수를 2개 다 전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PC 공장에서 하면 저희들이 약간 10% 이상 사실 저렴하게 원가를 좀 다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시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될 어떤 형편인데, 발주하고 계약할 때는 조금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더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PC 공장에서 하면 원가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 모든 면에서 유리한 어떤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최창식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네. 제가 중간에 수업이 있어서 저도 중간에 나갔다 와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야간 우리
오래간만에 김영건 회장님도 아까 얼굴 뵈는 것 같고, 오상건 회장님, 우리 김기현 교수님, 특히 지금 장득배 교수님, 뭐 이렇게 같이 이 얼굴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뵈니까 참 좋으네요. 특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다른 질문보다도 요즘 내구성에 대한 특히 PC 쪽에 우리 오상근 교수님 아마 방수 쪽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은 배우려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다 듣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 결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기현 교수님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듣다가 제가 나갔는데 그 질문보다도 향후에 우리 PC 쪽에 내구성 관련해서 이 방수 부분이 어느 정도로 크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마 뭐 발표 자료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교수님 아까 발표 자료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던데 향후에 PC 산업, 이 모듈러 쪽의 PC 쪽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초기의 PC 산업이 진행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해지는 느낌이 있고 다시 지금 아마 물류창고부터 시작해서 재편이 되는 양상이 있는데 김경 교수님 아마 이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혹시 향후에 그 산업이 어떻게 그 변화해 갈 것이고 우리 건축 쪽에서 또 건축학회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런 어떤 그 총론적 이 견해만 조금 주시면 어떠실까? 질문보다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내구 수명 설계를 애초에 우리가 저 설계 시점에서 이제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 우리가 그 설계를 하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현장 타설 시공 시점에서 이러저러한 시공 오차, 근데 또 불량 요인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PC화로 하는 부분은 목표로 되는 그 성능 설계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게 시공 과정이 우리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체 설계하고 마감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품질 관리 이게 그 포인트가 상당히 그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품질 확보, 성능의 달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다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접합부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발주처에서 그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 많이 확산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혹시 일본의 산업은 지금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지도 조금 코멘트 해주시면 네네. 같은 연구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그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인용한 사진은 제가 일본의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조차도 이제 프리캐스트에 대한 이제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시공의 합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콘크리트 학회에서도 많은 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하신 우리 오상근 교수님께 아까 해외 쪽에서는 그 접합부 쪽에 조인트 문제 이런 쪽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국내와 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해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면 굉장히 그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최창식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나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PC에 유리만 빼고 타일이라든가 단열재라든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패널라이징 공법에서는 우리 일반 콘크리트 PC는 콘크리트 자체만 세우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콘크리트 PC에 최소한의 단열, 예를 들어서 단열재라든가 뭐 네오피라든가 특히 타일이라든가 이런 마감 기능까지도 공장에서 한꺼번에 해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 물론 그 양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이제 잘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현장에 와서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가능한 한 PC 콘크리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감재는 가능한 한 붙여갖고 오는 쪽으로 이제 공장에서 배달을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립만 하는 부분이고, 조인트 기술은 사실 PC 공장에서 아이템으로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자가 PC 조인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없으세요.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 지식이 있으려면은 PC 공법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사례 그냥 수십 종, 수백 종 되는 사례를 다 뭐 그냥 열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도 이제 잘 참고해서 나름대로의 기술 기준, PC 조인트에 대한 그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인트 기술에 대한 확보 기술, 누수뿐만 아니라 단열이라든가 소음, 차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잘 못하고 시공사가 그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할 때도 자세히 안 돼 있고 막상 PC 공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왜 신경 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외의 사례를 좀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PC 공법이라든지 또는 모듈러 건축 이러한 그런 그 공업화 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계시는 이 분야에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건축학회뿐만이 아니고 뭐 콘크리트학회 또 한국건설방수학회 등에서도 같이 협업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PC 공업화 건축, 모듈러 건축 등이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종합 토론을 마치고요. 그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나누고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 구조물 방수 방식 기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발표를 했다시피 이러한 그 모듈러 건축 PC 같은 부재는 접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완성이 되다 보니까 항상 방수의 관점에서는 이 접속 부위, 접합이라는 부위는 항상 방수의 취약한 부위로 남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PC 건축물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건설방수학회에서 열심히 또 기술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광고 전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건축학회 학술대회도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9월 16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건설방수학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